절대 당뇨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오늘도 몸속에서 조용히 혈관이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20년간 추적한 결과 당뇨 환자의 73%가 합병증이 생길 때까지 자신이 위험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공포가 아닙니다. 당뇨는 사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아주 낮은 단계에서 평생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오늘 그 진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뇨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 그 중에 틀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채식만 해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고기는 드시면 안 된다고요? 천만에요. 당뇨약은 먹기 시작하면 평생 늘어난다고요? 그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모든 오해를 깨끗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당뇨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어떤 것인지,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성, 그리고 당뇨를 되돌리는 식사법과 운동법, 당뇨약의 올바른 이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혈당 관리 루틴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당뇨에 대해 정말 제대로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만을 드릴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의 연구 결과들, 그리고 하버드 의과대학과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최신 연구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제대로 배워봅시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의 진짜 원인입니다. 여러분, 당뇨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단 것을 많이 먹어서 혹은 유전이라서라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 그 핵심을 이해하시면 당뇨 관리가 훨씬 쉬워지십니다.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밥을 드시면 그 밥 속에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요. 혈액 속의 포도당. 이것이 바로 혈당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연료입니다. 자동차가 기름 없이 못 달리듯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이 포도당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해요. 이 문이 이름이 글루트4, GLUT4, 번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그냥 열리지 않아요. 반드시 초인종을 눌러줘야 열립니다. 그 초인종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인슐린이 세포문의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하면 세포가 문을 활짝 열고 포도당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혈당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 몸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살이 찌면 세포 안에 지방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띵동하고 초인종을 눌러도 세포가 듣지 못해요. 마치 전선에 기름이 껴서 초인종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야단을 칩니다. 야, 왜 문을 안 여는 거야? 인슐린 더 보내. 이렇게 되죠.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더 많은 인슐린이 와서 더 세게 초인종을 눌러요. 그래도 세포들이 잘 듣지 못해요. 결국 혈액 속에는 인슐린도 많아지고 포도당도 많아집니다.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둥둥 떠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혈당이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병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87%가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에서 비롯된 2형 당뇨, 즉 제2형 당뇨라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아예 나오지 않는 제1형 당뇨와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느냐? 가장 큰 원인은 세포 안에 지방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이 쌓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자주 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살을 빼면 좋아집니다. 세포 안에 쌓인 지방이 빠지면 인슐린 신호가 다시 잘 전달됩니다. 초인종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뇨가 정상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당뇨의 진짜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슐린이라는 초인종, 세포라는 집, 그 집에 기름이 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것, 이것이 당뇨의 핵심 원리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진단받으면 깜짝 놀라십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당뇨라고 하니까요. 사실 당뇨는 오랫동안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완전히 침묵하지는 않아요. 아주 미묘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당뇨가 오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물을 많이 마시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신장에서 이 당을 걸러내기 위해 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몸에 수분이 부족해져서 목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저냥 마시던 분이 갑자기 물을 엄청 마시고 싶어지신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변이 자주 마렵다는 것입니다. 당을 걸러내기 위해 소변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까요.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 이것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니 몸이 피곤한 거예요.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늘 피곤하시다면 혈당을 의심해 보세요. 네 번째 신호는 눈이 자꾸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눈의 수정체에도 영향을 미쳐 시야가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안과 검사를 해도 별 이상이 없는데 눈이 자꾸 침침하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섯 번째 신호는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작은 상처가 오래 간다면 이것도 혈당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신호는 발이나 손이 저린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경도 손상됩니다. 발이나 손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하다면 이미 당뇨 신경병증이 시작된 신호일 수 있어요. 이건 상당히 진행된 신호인이니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 중 54%가 이미 공복 혈당이 비정상 범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증상이 있으신데 검사를 미루신다면 오늘 당장 검사 받으러 가세요. 혈당 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공복 혈당이라고 해서 아침에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혈액 검사를 하면 됩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100 미만이면 정상, 100에서 125 사이면 당뇨 전 단계, 126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합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발견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운동, 식이 조절, 적절한 체중 감량만으로도 당뇨를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뇨 전 단계를 그냥 방치하면 5년 안에 절반 가까이가 당뇨로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신호들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모르고 지내시는 것보다 알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려면 지금 바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당뇨의 진짜 원인 인슐린 저항성. 당뇨 전 단계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의학계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입니다.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오르는 속도와 높이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너무 빠르게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스파이크의 크기가 2.7배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수록 혈관이 빨리 손상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왜 위험하냐고요? 혈당이 갑자기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혈관은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마치 도로에 과속 방지턱이 너무 많으면 자동차 서스펜션이 망가지듯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몸은 또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갑자기 단 것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먹게 되고 다시 혈당이 오르고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비만과 당뇨를 동시에 악화시키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흰쌀밥입니다. 정정합니다. 쌀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빈속에 밥부터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빵, 과자, 떡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세 번째는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처럼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음료입니다. 네 번째는 라면이나 우동처럼 국물이 있는 면 요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외로 무가당 요거트나 두유도 많은 양을 드시면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이요. 바로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실 때 먼저 국이나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 다음 채소를 먼저 드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장에 깔려서 나중에 드시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 단백질, 그러니까 계란이나 생선, 고기, 두부를 드세요. 마지막으로 밥과 탄수화물을 드십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에서 식사 순서를 바꾼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34%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용은 전혀 없고 시간도 똑같이 들고 단지 순서만 바꿨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식사 후에 잠깐이라도 걷는 것입니다. 식사 후 10분만 가볍게 걸으셔도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줄어듭니다. 걸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발코니를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밥 먹기 전에 식초를 조금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이나 물에 식초를 조금 타서 드시거나 나물 반찬에 식초를 조금 더 넣어 드시면 혈당 흡수가 느려집니다. 이것도 집에 있는 재료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혈당 스파이크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꾸고 식후에 걷고 식초를 조금 활용하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